2023년 10월 임술월 임수일주 운세. 계묘년 임수일간 운세. 계수묘목은 수생목하면서 겁재와 상관의 관계이다. 임수일주는 수목기운이 길신이 용신 등일 때 재성운이 좋아지고 해흉신, 기신 등일 때 재성운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다. 계묘년에 임수일간은 겁재인 계수와 상관인 묘목의 관계를 잘 보아야 한다고 한다. 겁재는 일간과 동기이성이면서 의형제, 동료, 동업자, 도움과 분배의 관계이고 상관은 표현력, 모방, 발명, 창작의 관계이다. 이 두 관계가 사주 구성에 따라 기흉이 갈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수일주는 수목기운이 길신일 때 겁재와 상관이 좋게 작용하면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서비스, 상담, 영업 등의 직업군에 유리한다. 천을 귀인이 발현하여 어려움을 모면해주고 인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신적인 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의술, 의학, 종교, 철학, 교육, 예술 등의 직업군에 적합하다. 새로운 진로를 찾거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재물운이 상승한다. 승진운과 명예운이 좋으며 권력과 권위를 떨칠 수 있다. 하지만 임수일주는 수목기운이 흉신일 때 겁재와 상관이 나쁘게 작용하면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에서 불화와 다툼이 잦으며 구설수나 사회적 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큰일을 벌일 수 있으며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재물운이 나쁘며 생각지 않았던 투자나 대출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건강운이 나쁘며 음주나 과식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동이 쉽지 않으며 자녀나 발령 등으로 인한 강제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애정운이 복잡하며 삼각관계나 애정사가 꼬일 수 있다. 따라서 임수일주는 계묘년에 겁재와 상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조심해야 하는 운세이다. 즉, 말 조심과 사람 조심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것 수양, 기도, 내공 쌓는 것 등이 좋다. 계묘년에 임수일간은 천을 귀인을 만나서 귀인복이 발현하여 인덕이 좋은 한 해이다. 임수일간은 계수 상관과 겁재, 묘목 상관과 수생목하면서 상생하는 시기이다. 사주 구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며 흉신, 기신, 구신이면 성패 다단하고 길신, 희용신이면 유리하다. 묘목 지장간에 간목, 을목이 암장되어 식신이 병화 편재를 장생시켜서 행동력과 추진력이 살아난다. 계묘년에 임수일간은 12운성이 상관 묘목이 사에 놓여서 기운이 끝나고 마무리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계묘년에 임수일간은 정신적인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는 한 해이며 대인관계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임술월에 임수일간은 12운성은 관대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 교양과 덕성을 배우고 인격을 갖추는 과정을 의미한다. 관대는 발전과 성취, 승진과 명예를 추구하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감과 의지력, 인내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 한다. 관대는 과욕이나 자존심, 고집이 강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투박하거나 독선적일 수 있으므로 친밀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결혼운도 좋으며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다. 단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관대는 대기만성의 힘이기도 하므로 월운에서 보면 중순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10월 임술월에 임수일주가 비견 임수를 만나면 운에서 들어온 임수가 일주의 활력을 보조하려면 일주의 식상인 금을 생하여 살려야 한다. 양간은 동함으로 지지와 달리 운에서 들어온 임수가 일주의 식상인 금을 생하면서 신약한 임수일주라도 운에서 들어온 임수가 생조할 수 없다. 따라서 임수일주 기준으로 비견 임수를 만나면 운에서 들어온 임수가 일주의 활력을 보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주의 식상인 금과 상극하여 일주를 약화시키면서 비견운이 불리한 시기이다. 한편 임수는 깊고 넓은 물을 상징하며 술토는 불의 재를 상징한다.
이 둘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므로 임수일주는 술토를 만나면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 된다. 술토는 임수일주에게 편과는 성격이 완강하고 성급하고 흉폭할 수 있다. 혁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힘을 믿고 거만해 치기도 한다. 관제 구설과 송사에 휘말리거나 소송 중이라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술토는 화, 금, 토의 기운을 품고 있으므로 임수일주는 사주 구성에서 술토와 함께 다른 기운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 기운이 강하면 관성이 많아져서 일간을 제압하거나 살로 변할 수 있으며 목 기운이 강하면 상관이 많아져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민일주, 이모일주, 임술일주, 임술월의 화개살은 묘지로 12운성에서도 묘의 의미가 있다.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뜻으로 부귀영화를 덮는다는 의미와 창고금고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화개살은 육해의 침잠으로부터 완전한 휴면 상태의 정지기인 화개살은 시작의 분기로서 절처봉생의 재생사를 의미한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화개살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다. 화개살은 사주의 일간과 월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신자진 수국의 화개살 방향은 남동이고 인호술 화국 화개살 방향은 서북이며 사유축 금국은 북동, 해묘미 목국은 남서이다. 사무실이나 집을 이사할 때 화개살 방향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화개살은 고독하고 우울한 성격을 유발하기도 하며 부귀영화를 덮어버리는 애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일주, 이민일주는 12운성이 병, 십신으로는 식신에 해당한다. 머리가 좋고 언변이 유려하며 세상과 교류하며 발전하는 유형이 많다. 융통성도 있고 느긋하지만 은근한 박력이 있다. 한편 임수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고 임목은 초봄의 기운을 의미하므로 생명의 물로서 만물을 길러내는 기운을 의미하므로 평생 의식주에 구애됨이 없는 일주이다. 술월의 이민일주는 인술화국이 되어 이때 술토는 임수와 편관의 관계이고 임목은 임수와 식신의 관계이다. 인술화국은 임수가 임목을 생하고 술토가 임수를 생하는 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임목과 술토는 모두 화의 기운을 품고 있으므로 임수는 화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강해지고 활기와 열정을 가지게 된다. 인술화국은 재물, 이성에 관련된 운세를 보면 임수는 술토에게 정제의 관계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으며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다. 또한 임수는 임목에게 식신의 관계이므로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 한편 인술화국은 성격이 완강하고 성급하고 흉폭할 수 있다. 혁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힘을 믿고 거만해 치기도 한다. 관제 구설과 송사에 휘말리거나 소송 중이라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또한 임목과 술토는 모두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화와 변동이 크고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기 쉬우니 이런 부분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모일주, 임술월의 오술화국은 화성이 강한 운수이며 임수일간은 정제인 오화와 편관인 술토가 만나서 이루어진다. 오술화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술화국은 화성이 강하고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절하고 유쾌하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리더십과 도전 정신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오술화국은 재물운이 좋으며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술이나 문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애정운이 좋으며 이성과의 만남이 쉽고 다정하고 성실한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질투심이 강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오술화국은 건강운이 좋으며
특히 심장과 혈액 관련 질환에 강하지만 화상이나 출혈 등의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화목하고 성공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과 자만심을 조심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임술일주. 임술월의 비견은 자신과 같은 성질의 기운을 의미하며 임수는 임술일주의 본인을 나타낸다. 비견이 월운에 들어오면 본인의 의지와 주관이 강해지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비견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기운이지만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자만심이 생기거나 남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비견이 월운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되 겸손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술토 편관은 자신과 다른 성질의 기운을 의미하며 임술일주에게 도전과 경쟁을 가져다주는 기운이다. 편관이 월운에 들어오면 본인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강해지고 남을 이끌거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편관은 자신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운이지만 과도하게 나타나면 독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속성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편관이 월운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임술일주는 월운에서 비견인 임수와 편관인 술토가 들어오면 그 운세의 특징은 본인의 능력과 성격이 강화되고 남을 이끄는 지위나 역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운세는 과장되거나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하고 균형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임술일주는 괴강과 백호가 탑재되어 있는데 임술월에서 괴강과 백호가 또 들어오면 괴강은 자신과 다른 성질의 기운을 의미하며 술토는 임술일주에게 도전과 경쟁을 가져다주는 기운이다. 괴강은 자신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운이지만 과도하게 나타나면 독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속성도 나타날 수 있다. 백호는 극을 좋아하는 용맹성을 나타낸다. 백호는 추진력이 있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욱하는 성질이 있고 폭력적인 면까지 있다. 따라서 임술일주는 운에서 괴강과 백호가 운에서 또 들어오면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능력과 성격이 강화되고 남을 이끄는 지위나 역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더십과 지도력이 강해지고 남을 제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목표를 위해 남과 충돌하거나 다투기 쉽다. 자만심이 생기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해진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스스로 고립되어 고독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괴강과 백호는 각각 술토와 진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수와 화의 묘지이다. 음양의 밸런스가 깨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극기극천의 운세이다. 자신의 강한 힘으로 홀로 일어나 개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술일주는 운에서 괴강과 백호가 또 들어오면 본인의 강한 기운을 잘 활용하면 큰 성공을 거두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사에 조심하고 균형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 월살이 발현하면서 변화와 변동이 많으므로 이사, 여행, 승진, 취업, 문서 획득 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관운이나 재운이 기운으로 들어오면 부귀를 얻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흉운으로 들어오면 동분서주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 객지풍상의 변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 동분서주, 소송, 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편 반사적인 이익, 즉 횡재수, 상소군 등 혜택도 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임신일주. 임술월의 술토는 임수와 합관이 되어서 임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임수의 기운이 균형을 잃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술은 임수일주와 공망이 되어서 임수의 기운을 소모하거나 방해한다. 술은 임수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임수의 능력과 성격이 저하된다. 임신일주 기준으로 일주공망이 발현하면서 12운성은 관대이면 나타나는 운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수의 힘이 약해지고 신금의 의지도 약해진다. 이는 학문과 지식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줄어들고 국리와 기술에 대한 능력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대운으로 인해 일주가 자신의 분야에서 명예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학문과 관련된 시험이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주공망과 관대운은 서로 상반되는 운세이다. 일주공망은 일주의 힘을 약화시키고 관대운은 일주의 힘을 강화시키니 반흉반기란 운세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일주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운세에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재물은 임자일주는 학문과 지식에 관심이 많고 국리와 기술에 능한다. 협록과 관대운으로 인해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거나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성공은 재물적인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임자일주는 강물처럼 흔들리기 쉽고 비밀이 많으므로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부당한 수입이나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 연애운 임자일주는 애정 문제가 복잡하고 힘든 대표적인 일주이다. 임자일주는 외모와 얼굴을 권력으로 인식하고 남녀 모두 배우자나 연인의 인물을 따진다. 협록과 관대운으로 인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임자일주의 애정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임자일주는 치정관계, 즉 남녀 간 사랑으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을 항상 조심해야 하며 다사다난한 애정관계를 스스로 자중하여 조절한다면 좋다. 임진일주, 일주에 탑재된 괴강이라는 강한 힘을 가진 사주이다. 괴강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기만의 강한 힘, 질서를 뒤엎는 힘, 극도의 총명함과 미모를 겸비한 강한 힘이다. 괴강살은 사주에서 극도로 총명하고 강력한 힘을 뜻하는 살로 만인을 호령하고 지휘하는 강력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 즉, 괴강의 총명함과 극강한 힘을 잘 활용하면 만인에게 추앙받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잘난 맛에 빠져 그 기운을 잘못 사용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 이것은 매사 조심해야 좋다. 진토는 계절의 전환점이고 술토는 계절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기운이 충돌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진술충은 본인의 고집, 주관이 강하고 풍파와 다사다난을 잘 극복하는 생활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잘 베풀기도 하고 내 것은 잘 챙기지 못하는 실속이 없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내 능력 이상으로 투자를 할 때 무리한 투자를 하는 유혹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임술월의 풍충인 진술충은 명예와 관련된 변화를 가져오는데 좋은 일이 많아서 승진이나 당선, 사업 확장이나 출세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한편 임진일주는 괴강이 탑재되어 있는데 운에서 또 다른 괴강을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괴강은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과도하고 폭력적인 힘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괴강은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해야 하는 힘이므로 운에서 괴강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임술월의 총운세를 정리하면 직장운, 리더십이나 도전정신이 필요한 직업이나 금수와 관련된 업종이나 전문직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건강에 주의해야 하고 인간관계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물은 큰 성공이나 큰 실패가 양극단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험한 투자나 도박은 피하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 연애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이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이별하거나 과부가 되기 쉽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